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final cut. I don't know if I am fully prepared, but you will always feel like you are not fully 100% prepared whenever you try to take the final test or the final cut like me. You will feel nervous, of course.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prepare, you will always feel like you are not prepared. So, just to make myself feel comfortable, I try to mumble before I start, and I try to be upfront about how I feel. That's the way I get prepared. Anyway,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final cut, and as you can see, I am fully dressed. This is how I look when I am fully dressed. Although it's very sad that I can't show you my full dress. Anyway, as I have told you before, if you have prepared the test versions and uploaded them to me, it won't be any problem you make mistakes on the final scene, because I know how hard you have tried for this final cut. And even though you make some mistakes, it's okay. People tend to make mistakes. Humans tend to make mistakes. The only thing that I think that can mend for your mistake is that, you try to fix it right at the moment. Right at that moment. If you try to fix your mistake right at that moment, then those mistakes won't be any problem.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영어로 말해서 못 알아듣겠다고요. 예, 영어로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게 저의 완벽한 복장 상태입니다. 네, 항상 아웃도어 형태의 어떤 움직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복장을 저는 선호해요. 그래서 밑에는 지금 골프웨어를 입고 있고요, 위에는 바이스클 웨어, 자전거 웨어를 입고 있어요. 약간 언밸런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웨어가 상당히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어보시고 만약에 활동을 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등산복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이 편리함이라는 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접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한해서 제가 얘기를 해줄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영어로 언급했던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했던 그런 연습 영상을 저한테 보냈다라면 이제는 마지막 어떤 파이널 컷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저도 올리는 겁니다. 비록 약간 미완성인 것 같다, 약간 덜 준비가 됐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지르는 겁니다. 인생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존 어떤 연습 영상에서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저에게 전달해 줬다면 파이널 카트에서 비록 좀 실수도 좀 하고 어버버거리고 덤벙대도 상관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 사람의 그런 어리버리한 모습도 사랑스럽다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파이널 카트라 해서 꼭 무조건 뭐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란 건 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긴장하다 보면 사람이 평상시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최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긴장해서 더 잘해야지 하다 보면 더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파이널 커트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그런 어떤 절차를 할까요? 그런 어떤 것을 한다면은 긴장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제 자신의 어떤 솔직함, 업프런트를 얘기를 해요. 지금 상태가 내가 어떻다고. 나 지금 너무 긴장돼 가지고 이렇게 좀 입을 풀지 않으면, 워밍업을 하지 않으면 실수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워밍업을 하는 거다. Trying to break the ice and trying to make myself less nervous in order to make less mistakes. I'm trying to become upfront. 뭐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래서 파이널 커트는 여러분들이 연습한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했더라면 뭐 파이널 커트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퍼포먼스 쪽으로, 즉 운동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영상이 됐든지 아니면 공부가 됐든지 이런 것들은요, 연습한 만큼 결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연습을 해가지고 아니면 노력을 해가지고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시간 대비 아니면 그 노력 대비 결과가 정말 안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연애예요. 연애랑 주식 같은 거 아니면 투기나 뭐 투자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아니면 투자한 만큼, 정말 돈을 때려 부은 만큼, 시간을 때려 부은 만큼, 여러분의 노력을 때려 부은 만큼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뭐 운동이 됐던 뭐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됐던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옵니다. 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노력하고 연습한 것을 무조건 올려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파이널 카트도 여러분이 약간의 목을 좀 풀고 약간의 워밍업 하고 올려주면 더 좋고요. 어쨌든 복장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완벽한 복장, 꼭 정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만약에 사무실에서 모인다면 제가 특정한 날은 정장 핏을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드레스 코드라 그러거든요. 드레스, 옷, 코드, 어떤 법규 같은 거. 저도 솔직히 법규나 뭐 그런 것을 그렇게 내규, 법령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스템화를 시켜서 기업을 이끌어 가려면은 때로는 그런 법령이니 사내 법규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움은 주되 가끔씩은 그런 어떤 그 법령이나 법규로 약간 틀에 박힌 그런 것도 가끔씩은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회생활이나 단체생활을 하려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말 따나 버스를 타더라도 그 버스 교통 법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룰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그런 드레스 코드를 강요가 아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파이널 카트에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면접을 보는 어떤 직원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채용되어지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냈던 그 퀴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연습 영상, 그런 파이널 커트로 저는 올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yway, 지난번에 그 어떤 질문은 뭐였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이제 건물의 좀 옥상에 자연 정원을 왜 짓느냐, 왜 만드느냐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사는 거주자들의 어떤 힐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에너지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는 설계 쪽이나 건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 부분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문외한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그런 자연 어떤 친화적인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으면은 제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는 직원들이 틈틈이 휴식을 취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솔직히 옥상은 좀 그래요. 솔직히 회사 옥상에는요, 특히 우리나라 회사라면은 일반적인 평사원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특히 올라갔다가 만약에 상사라도 만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건물 내부에 어떤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그 시설을 또 이용 못하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뭐 옥상 그런 정원이라도 있었더라면 거기에 가서라도 어떻게 뭐 휴식을 취하는 거를 고려를 해봤을 텐데, 그냥 지금 실내 공간은 솔직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방역을 한다 치더라도 뭐 지금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세 자리대니 뭐 두 자리대니 이랬어도 뭐 솔직히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둔감해진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어떤 사무실에 특정한 공간에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놓고 직원들이 휴식을 하게 해줘도 크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한 공간에 뭐 평당 그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되 그 공간에 들어가는 직원의 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철저한 방역을 해가지고 들여보낸다든지 출입 명부도 작성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은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휴식이라 생각해요. 충분히 사람이 쉬어줘야지 사람이 더욱더 이제 에너제틱하게 이제 뭐랄까 일에 몰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휴식이고요. 두 번째는 먹는 것, 식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으로서의 경쟁력이 엄청 작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앤디 프라이스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